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소현이라고 합니다.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까요? 그렇겠죠? 자, 임용을 지금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제 얼굴을 보거나 또는 강의를 듣거나 하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은 아주 짧은 클립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 2024년도 내년이죠. 아직은 지금 2023년 12월 말입니다. 2024년도에 시작하는 임용 강의는 2025학년도 그 선발 시험을 대비하는 게 되겠죠. 티오가 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또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해마다 제가 강의를 쭉 1년 코스를 잡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하는 강의 1월에 하게 되는 강의가 일본어 문법 기초 5주 완성이라는 코스예요. 이 코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코스, 그 5주 완성 코스 이건데 1월 24일에 개강할 거예요. 1월 5일부터 개강할 수도 있는데 그 2차 수업 대비반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개강이 돼야 돼서 저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3, 4월 집중 코스가 있습니다. 이 3, 4월 집중 코스는 사실 이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심이에요. 사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여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3, 4월 집중 코스는 2달 동안에 우리가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만나는, 다른 건 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그 3, 4월 2달 동안에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우리가 기초적인 아주 핵심 이론 다지기에 들어가는데요. 그 이후에 기출 분석이 있고 그런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는 그런 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가 아니라 이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이 강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1, 2월 강의는 제가 워밍업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재는 이걸 씁니다. 교재는 재교재가 아니라 그 재교재에도 당연히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쉬운 교재를 선택을 해서 문법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 쉽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이라 1월에서 2월까지의 그 워밍업 교재는 일본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이 일본에서 1년에 한 번씩 실시가 돼요. 여기서 합격을 해야지 일본어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본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일본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놓은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제 책보다도 좀 얇아요. 더 굉장히 좀 엑기스만 담아가지고 제시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그 일본에서는 인기가 높고 베스트셀러거든요. 지금 5판까지 왔어요. 5판까지 와 있고 저는 지금 4판, 5판 갖고 있는데요. 뭐 6판, 7판 계속 나가겠죠. 이 중에서 5판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걸 선택을 해서요. 그 중에서 문법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갖고 오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요거 조금 보기 때문에 요거 사기는 좀 그렇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은 하나쯤 구입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그 문법 부분뿐만이 아니라 문법보다 그 교육 쪽도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교육 이론이나 제2언어 습득 이론이 잘 돼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강의는 제가 정규 코스 말고 7월이나 8월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잠깐이라도 방학 때 오실 수 있게끔 제가 그때 특강을 토요일에 열어요. 그래서 그때도 쓸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좀 정리할 때 보시면 좋은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구입을 해서 오시는 걸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강의의 주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 어학, 특히 문법 분야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모르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물론 시험이 안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지 알 수가 없고 모르면은 실제 우리가 일본어 교사로 평생 살기 힘들어요. 그런 내용들을 기초부터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설해주는 그런 강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론 강의에 들어가는 것은 3월이라고 했잖아요. 3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3월 이후에 문법을 아마 분명히 4월쯤,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서 한 일주일 이상 걸려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한 번 들어서는 좀 모르는 내용들이 꽤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은 금방 들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1, 2월에 조금 우리가 한번 5주 정도 시간 들여가지고 먼저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3, 4월에 가서 들을 때 연상이 되면서 훨씬 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알기 쉽게 정리해서 초보자들도 문법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한번 교재 맛보기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이 책에서 이 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페이지가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문법 체계라고 해서 일본어 교육에서 저희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품사에 무엇이 있는지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품사하고 또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 얘기하는 품사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도 뭐 줄줄줄 있는데 여기도 표가 막 있어가지고 뭔가 잘 정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 들어가게 되면 동사가 시작되는데 일본어 문법의 꽃은 동사예요. 부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품사도 있지만 가장 문법적인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그룹, 2그룹, 3그룹 좀 쉬운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뒤로 가면 어려운 얘기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열심히 저랑 공부하셔야 되고요. 형용사로 가게 됐을 경우에도 앞부분은 좀 쉬운데 뭐 감정 형용사하고 속성 형용사가 어떻게 다른지 뭐 감정을 나타내면 감정이고 속성을 얘기하면 속성이야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이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용사의 의미를 보면서 감정인지 속성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인칭 구조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꾸준히 보셔야 되거든요. 시험에도 꽤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출에서 한 두어 번 이상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페이지 볼게요. 이번에는 지시사 볼까요? 지시사에서 여러분이 뭐 고소하던 다 아시죠? 이런 것만 다 아시는 거예요. 고래소래 누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현장 지시나 문맥 지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어떤 점에서 현장 지시와 문맥 지시가 갈라지는지, 그럼 이러한 지시사의 용법은 현장 지시 용법인가 아니면 문맥 지시 용법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현장 지시는 무엇 동그라미 1번, 2번 뭐 고소와 무엇 그림까지 나와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문장이 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사실 제 책이나 다른 문법서를 보면은 길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상당히 쉽게 좀 짧게 문장을 잘 끊어주고 있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끔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있는 좀 어려운 것들이 보이는데 나액시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일본어 문법 전공하신 분들도 나액시스 모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거는 기출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언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책이 아니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서 이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봅시다. 이번에는 이쪽에 왼쪽부터 볼게요. 부사죠. 부사에서는 정태부사, 양태부사랑 같은 말입니다. 정태부사, 정도부사, 진술부사 이 세 개가 일본어의 부사의 3대 그 분류법이에요. 저것도 구별하는 방법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접속사에서 접속사의 용법을 접속사를 봤을 때 그걸 분류할 때 우리가 이것은 무슨 접속사야 라고 할 때 뭐 소자로 시작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각각 순접이냐 역접이냐 또는 병렬이냐 뭐 대비냐 전환이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시켜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네모 안에다가 예문과 함께 이런 접속사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병렬이나 누가 이렇게 쓰는데 어떨 때는 누가 대신에 첨가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그런 책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럴 때 병렬, 첨가, 누가 또는 병립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법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인데 이거 말고 나는 내 맘대로 여기에다가 뭐 플러스를 쓰겠어. 플러스 용법 이런 식의 말은 통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는 약속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에도 그렇게 문법 학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답안을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문법 학계의 용어들, 이런 언어들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제가 발췌해서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누가 들으셔야 되느냐? 일단 이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문법을 총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 해당됩니다. 특히나 임용고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수생들은 갑자기 문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용어가 어렵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못 따라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론 강의에서는 장수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는데 이 초수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재로 쓰는 제 책에서는 내용들이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부터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이런 기초공사를 좀 해주시면은 훨씬 따라오시기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강의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어요. 자, 이 책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게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급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어 문법 핸드북이라는 게 있고 핑크색 표지는 다 똑같은데 중급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이 책은 일본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인 교사들이 가르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아 이거 어디서 좀 설명을 들으면 좋을까 할 때 보는 전문 서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핑크색보다 이 초록색 책은 초급이니까 좀 접근하기가 좀 그래도 쉬워져요. 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3년쯤 전에 초급도 중급도 강의는 다 했습니다. 전체를 다 했어요. 저는 강의를. 그런데 지금은 그 강의를 제가 닫았거든요. 그 강의를 뭐 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강의는 닫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거를 A4 용지에다가 제가 엑기스만 뽑아가 요약 정리한 핸드아웃이 있는데 이것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빨간 책에 나와 있는 설명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함께 같이 해드려서 빨간 책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간결하게 제가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서요. 좀 더 예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을 함께 병행해서 보시면서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넘어가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 강의에서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강의에선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A4 용지로 그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저 나름대로 또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끔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와 같은 그 핸드아웃을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그 주제에 맞게끔 드릴 거예요. 이 1월 강의에서만 제공하는 특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드리게 돼요. 격조사하고 시제상, 텐스와 에스펙트죠. 그 다음 보이스, 그 다음 복문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엑기스를 담아서 정리를 해서 예문도 꼭 필요한 건 적어 넣었어요.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원책에서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다 표시를 해드려서 이 핸드아웃 보시다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 페이지를 보시고 원책으로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핸드아웃 굉장히 저는 잘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자주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책 같은 경우는 무겁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이 태블릿에 넣기도 하시겠지만은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리면은 늘 들고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정말 특전이에요. 자, 문법을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작년
아니라 올해죠. 올해 시험 본 거죠. 올해 시험 여러분이 보신 거, 얼마 전에 보신 거를 A형이랑 B형을 나누어서 쭉 분야별로 그 100점 만점으로 했을 경우에 몇 %냐를 제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80점이죠. A, B 합하면은. 이거를 180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교육 이론에서 22.5, 그 다음에 문법론이 22.5, 똑같이 거의 비등하게 나오는데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거의 이게 교육 이론하고 문법 이론이 약 쌍두마차처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문법 비중이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해는 원상복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법 말고 교육 이론까지 물론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100점 만점에서 45점에 해당하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비중이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일본어 문법론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고득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문법, 한 번 들어 잘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법을 1월부터 탄탄히 기초를 다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3, 4월에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5, 6월부터는 기출 들으시면서 또 정리를,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출하는 거죠. 인출하기 전에는 인출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나, 이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3, 4월에 있는 강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1월에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꽤 평이 좋아서 올해는 아예, 작년에는 특강이었는데 올해는 정규 코스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브리핑을 다 해드렸어요. 2024년도 임용일본어 제 첫 강의 시작은 이 일본어 문법 기초 5주 완성으로 시작할 것이고요. 5주 동안에 하루에 이제 6시간 정도 오셔가지고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고, 주 1회씩 5번만 오시면 돼요.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월 21일에 종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강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